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오늘 상담을 위해서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사역하고 계시는 하이패밀리 송규런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죠? 네, 네. 요새 아주 봄이 아름다운데요. 무슨 특별한 계획이나 뭐 소감 있으세요? 저는 봄 그러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이런 거예요. 땅도 웃는다. 어떻게 어떡해요? 사람만 스마일 하는 게 아니라 땅도 스마일 한다는 거거든요. 네. 제가 어느 자리에서 그 질문을 던졌어요. 땅이 어떻게 웃냐? 글쎄요. 그러게요. 근데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땅은 네. 꽃으로 웃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꽃을 피우는 거. 그럼요. 꽃을 보면 이게 땅의 웃음이라는 거예요. 대지의 웃음이다. 그런 마음으로 꽃을 바라보면 세상이 더 밝아지지 않아요? 봄이라는 게 원래 의미가 보다에서 나온 거거든요. 겨울을 살면서도 바라보는 눈이 있으면 봄의 세상을 사는 거고 봄이 왔는데도 여전히 바라보는 눈이 없다면 겨울에 갇혀 있는 게고 봄은 자신을 향하던 눈을 이제는 외부로 돌려야 할 때가 봄인 거죠. 그때 가족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네, 너무 이야. 감동을 받는 것 같은데. 네, 꽃도 웃고 땅도 웃는 이 봄에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부평에 사시는 양 집사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에 대한 사연인데요. 제 아들이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어서 고민입니다. 학교에 다녀오면 종일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글쎄 얼마 전 주일에는 교회 학교에 보냈는데 우연히 길에서 아들이 PC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믿겨지지가 않더군요. 혹시나 잘못 보진 않았나 하는 마음에 막 따라가서 들어가 보았더니 정말 제 아들이 게임을 하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게임 중독이 아닌지 걱정이네요 라는 사연이었는데 네,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 교회에서도 그런 고민들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그 부모님은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아이들이 오전 예배 잠시 드리고 그냥 교회 가까운데 PC방에 가서 그냥 그렇게 게임하는 경우도 많이 있던데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부모들 가슴이 철렁하는 건 사실이죠. 그럼요. 근데 부모들의 착각도 한번 좀 돌아봐야 할 때예요. 애가 어떤 막 착각? 이제 엉아리를 하면서 이런데 야 우리 애 천재 아닌가 다들 이렇게 생각도 하고 네. 또 애가 게임방에 한번 갔다고 해서 게임 중독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과장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정확하게 정말 내 아이가 게임 중독인지 아닌지는 자가 진단이 요즘 가능하거든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 번만 검색하면 게임 중독을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네. 그것만 보면 되게 20문항이 나오는데 거기에 몇 점을 부여해서 정말 내 아이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판단해도 늦지는 않거든요. 근데 주일날 게임방에 갔고 또 그건 이제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든지 하는 문제라면 책망을 해야 할 문제겠지만 그거 한 번 행위 하나 가지고 그냥 게임 중독 아닌가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에요. 5학년 나이에 게임에 빠져들지 않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 어렸을 적에 자치기 뭐 그냥 숨바꼭질 하루 종일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놀이 중독이었나요? 어릴 때는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잘하는 건데 그 정도가 어떤지를 측정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요, 먼저.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이제 이걸 관리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되게 그럴 때 이제 내 아이가 게임 중독에 빠져들기 전에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예방요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플러스 요법이라는 거거든요. 플러스 요법. 그러니까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함께 게임에 참여해 보라는 거거든요. 같이. 그럼요.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도록 도와주고 오늘은 그래 몇 점이나 올라갔니? 차라리 그렇게 물어주고 좀 엄마한테도 가르쳐 달라고 하고 또 아빠도 그것을 내용을 알고 있고 이런 오픈해서. 방법으로 가족의 그 스포츠 아니면 가족의 레크레이션으로 그것을 오히려 활용을 하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부평에 사시는 양 집사님께 좋은 도움이 됐을 거를 기대하고요. 다음 사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에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한 자매님의 상담 사연이에요. 신혼이라고 해요. 근데 신혼인데 남편에 대한 섭섭함이 커져만 간다고 하네요. 결혼한 지는 8개월 되었고요. 주변에서 아직은 좋을 때라고 말하지만 저는 가정에 소홀한 남편 때문에 점점 마음이 어렵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동료들과도 잘 지내는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과 지내는 것을 더 즐깁니다. 주중에는 회사에서 야근도 잦고 주일에는 교회 봉사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하는데 가정을 위해서는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않습니다. 남편이 가족을 위해 충실해 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이에요. 글쎄요, 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뭐 네. 잡은 고기에다 먹이 주느냐. 하여간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잘해주다가 결혼하고 나면은 그냥 또 친구들 따라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일러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간으로 쌓아 올려지는 성과 같다. 종종 그래서 요즘 결혼 예비학교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남편을 위해서 바둑이라도 배워라. 네. 바둑이 안 되면 오목이라도 해라. 이런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왜 그런가 하면 남편들은 대개 여가의 상대자로서의 아내를 구해요. 네. 근데 취미 생활이 달라지면 거기에 틈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취미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봉사가 있고 직장 생활이 있단 말이죠. 네. 이럴 때 이제 남자들의 욕구 중에 하나는 직장 생활이건 교회 생활이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네. 그것을 인정해 주는 곳에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 기울듯이 기울게 돼 있는데 네. 그렇다면 가정 생활에도 충실하게 하는 햇빛 요법, 이 햇빛 뭐라고 그럴까요? 막 야단치는 것보다 햇볕 정책이 한때 있었던 것처럼 계속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가정을 이렇게 네. 이제 마음이 쏠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거 이전에 신혼의 8개월쯤이라면 살짝 이렇게 서로를 향한 실망과 권태가 찾아올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라면 남편의 그런 행위를 인정해 주되 가정 생활을 위해서 이런 것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이제 기대 관리라고 말해요. expectation management라 그러는데 이럴 때 아내의 기대, 남편의 기대 이거를 종이를 한 장 갖다 놓고 쓰려는 거거든요. 서로. 적어도 당신이 나는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나의 기대 10가지.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 그것은 비현실적인 기대다. 네. 기대하지 마라. 그건 내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오픈해서 딱 네, 동그라미, 이야기하고. 세모, 네. 곱해하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내가 해줄 수 있다. 이런 기대 관리를 꼭 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마음속으로만 불평, 불만을 가지면 상대방은 진짜 그걸 원하는지를 모르는 수가 많아요. 골만 깊어지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을 서로 나누라는 거거든요. 나의 기대가 뭔가. 그건 표현도 안 해놓고 응하지 않은 것에 섭섭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심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이게 이 네. 사랑이라는 게 그 타임이라고 쓴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시간을 내서 상대방의 그 관심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피면서 또 자기가 기대하는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해서 서로 의견이 통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더 바람직한 그런 해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트릭이라는 것도 있어요. 트릭. 네. 일종의. 네. 여보, 이거 당신 아니면 해낼 사람 없는데 일부러 고장을 내가지고 고치게 한 다음에 막 박수 쳐주고 남편의 그 삶이 가정적으로 기울도록 가정 중심이 되도록 기회를 만들고 환경을 조성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귀한 팁을 주셔서 그렇죠.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간에도 또 우리 계속 좋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오셔서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